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의 첫 과학 페이지. 오늘은 뭔가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미터법의 수호 성인이라 불리는 성제시기우스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또 CBS에서 뭐 성제시기우스 이런 농담을 하시니까 구독자 한 분이 지어주신 외침이기도 하고요. CBS에서 이런 농담을 해주시니까 참 묘하군요, 느낌이. 뭐 이렇게 법명도 아니고 괜찮죠. 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곽지식 작가님 잡지사 첫 방송 때 그 작가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한 글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이 어려운 까닭은 사랑은 미터법으로 잴 수 없기 때문이지. 이런 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재미삼아 그냥 소개한 글이었는데 그때 곽지식 작가가 미터법에 대해서 장장 4분을 설파고 가셔서 그렇군요. 저희가 그때 예.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미터법의 진심이구나. 사실 과학과 비과학을 다룰 수 있는 경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네. 요즘은 사실은 워낙에 과학의 시대다 보니까 네. 뭐 과학이다라는 말이 약간 좀 칭찬,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야, 이강민의 잡지사가 재밌다는 거는 과학이지라고 사이언스지. 하면 굉장히 믿을 만한 사실이다. 기분 좋네요. 그 굉장히 좀 좋은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죠, 과학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근데 예. 과학과 비과학을 어떻게 경계를 짓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많이 받아들일 만한 설명은 과학은 정확하게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게 과학이다. 아하.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측정을 해가지고 검증이 된다면 남과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네.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과학이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사랑은 그렇게 측정하고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실을 취지에서. 어떤 나타내는 예.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과학을 위해서 측정을 한다면 어떤 단위로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터법이죠, 미터법. 미터법이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네. 벌써부터 열을 올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곽재식 한풀이쇼. 제발 지구 사람이라면 미터법 씁시다. 특집. 아무렴. 아하. 다 쏟아낼 준비 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있게 바로 미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도량형을 국제 단위계, 영어로는 줄여서 SI라고 하는데요. SI의 가장 기본 단위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 시간을 나타내는 초, 전류를 나타내는 암페어, 물질량의 몰, 온도의 켈빈, 광도를 보여주는 칸델라 이렇게 7개인데 뭐 익숙한 것도 있고 좀 생소한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표준 단위들이 놀랍게도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졌다고요? 압류. 압류. 프랑스 대혁명이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기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 전으로 해서 이미 이거를 좀 개발해보자는 움직임들이 프랑스 과학계에서 술렁술렁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더욱더 힘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 무렵에 네. 프랑스의 단위계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예. 피트니 뭐 무슨 뭐 야드니 뭐 마일이니 이런 단위가 혼재돼 쓰이고 좀 있었는데 인상 좀 펴주시고요. 피트 예. 얘기만 하면 인상이 꾸깃꾸깃해지시네요. 그게 그 단위가 예. 국가적으로 통일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방마다 다르고 어. 동네마다 다르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건데 예.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뭐 채소 재는 근수는 다르고 뭐 그런 거 아세요? 뭐 뭐 아나운서 고기 시험 볼 때 그런 거 해요. 고기 예. 재는 근수는 뭐 네. 400g이 한 근이고 채소는 600g이 한 근이고 뭐 이딴 거 있었던 거 아세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암흑의 시대가 있었죠. 뭐 멸치는 몇 마리에 뭐 하나고 뭐 고등어는 몇 마리에 뭐고 뭐 마리는 그래도 낫죠. 어차피 개수로 나오는 그 단위가 거니까. 또 있어요. 예, 예. 뭐 한 손 뭐, 예, 뭐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건 그나마 좀 나은데 예. 프랑스가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과학을 이러해서는 과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이거 좀 통일을 좀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프랑스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프랑스 혁명 전후로 좀 술렁술렁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거기에 약간 기름을 부은 거죠. 혁명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알려야 되는데 네. 그 이제 사람들한테 딱 체감할 수 있게 주는 게 줄 수 있는 게 네.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네. 제도를 뭐 멀쩡한 제도를 함부로 막 많이 바꾸면 네.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크게 그렇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지난번에 달력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 시간에 관련된 거를 바꾸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간에 관련된 단위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단위. 그래서 프랑스 시대에 시간도 바꿨어요.
달력도 막 다 바꿨습니다. 네. 1년에 달이 12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달이 10개가 있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력도 프랑스 대혁명 때 막 완전 책을 다 뒤엎었습니다. 예. 그건 프랑스 대혁명이 사그라들면서 프랑스에서도 싹 없어졌죠. 망했죠. 네. 그렇지만은 그때 바꾼 미터법은 네. 안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네. 그 후로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위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서도 아무렴. 다 받아들이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아주 전통의 앙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옛 역사를 보면. 네. 근데 프랑스, 독일에서 다 미터법 그렇죠. 공통으로 잘 사용하고 이야. 있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뭐 프랑스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도 다 미터법 쓰고 있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도 지난 뭐 수천 년간의 역사를 보면 뭐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터법은 다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말도 다 다른데 문화도 뭐 별 온갖 게 다 다른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하다못해 진짜로 사소하게 한국 사람 밥 먹고 있으면 쌀밥 먹는 비슷해도 밥 먹고 있으면 네. 왜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밥도 먹지? 왜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이 쇠로 돼 있지? 이런 것도 중국,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사소하게 다른 점이거든요. 이런 거 다른 거 천진데 단위만은 세계가 공통이야. 이게 바로 혁명의 정신 중에서 가장 널리 퍼지고 가장 잘 살아남은 이게 것이다. 바로 혁명의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어허.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 프랑스 대혁명 때 미터가 탄생됐다라는 거를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지구의 둘레가 네. 몇 킬로미터인지를 굳이 안 외우고 있어도 저절로 알 수 있어요. 몇 주 안 됐는데 까먹었네요. 예. 아, 이거 어떻게 이걸 까먹어요? 예? 예? 어떻게 미터를 되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옛날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뭐 발 길이를 피트로 하자, 네. 뭐 팔 길이를 뭐 무슨 뭐 야드로 하고 뭐 좀 큐빗으로 하고 뭐 이런 거만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인상 좀 펴주시고요. 예, 근데 예.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진짜. 네, 네. 아까처럼 진짜 뭐 팔 길이를 큐빗으로 하자. 우리 임금님 팔 길이를 로얄 큐빗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임금님이 한 2년 살다 돌아가셨어. 어허. 뭐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렇죠. 새로 다 해야 되니까. 다음 임금님이 팔이 훨씬 기네. 네. 이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네요. 그냥 그 임금님 한 80년 이렇게 제위하시는데 훨씬 이게 1큐빗이라고 내 팔 더 긴데 이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예. 그런 거 할 수 없다고요. 뭐 피트로 했는데 뭐 영국 사람은 뭐 발이 크고 스페인 사람 발 작은데 그러게요. 뭐 이 피트가 영국 사람 발 기준으로 돼 있으면 네. 스페인 사람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네, 네. 저게 1피트라고? 저식 발 크다고 뭐 자랑하는 거야? 이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알겠고요. 예. 그래서 뭐를 도대체 기준 단위로 해야 될 거냐?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구인들이 아 이거는 당연히 기준이 될 만하지라고 하겠느냐? 과학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네. 지구인들에게 항상 공통이 될 수 있는 거 지구 그 자체를 단위로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구의 둘레를 정한 다음에 네. 지구를 이렇게 피자 자를 때처럼 네 맞다, 쪽으로 맞다. 잘라가지고 네 쪽으로 예. 잘라가지고 예. 그 중에 한쪽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4분의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거가 10,000km가 되게 한 거예요. 아, 10,000km, 10,000km 딱 떨어지게 네. 4분의 1쪽이. 예. 그래서 지구 둘레는 4만 킬로미터, 4만 킬로미터. 실제로는 네. 지구가 완전히 동그랗지 않거든요. 네. 좀 울퉁불퉁하고 약간 한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는 4만 킬로미터 조금 더 됩니다. 네. 4만 한 60킬로인가 뭐 그 정도 돼요. 네. 그렇지만 원래 만들 때 4만 킬로고 그거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네. 프랑스 대혁명 때 과학자들이 네. 이 지구 길이를 막 재고 다녔어요. 자로. 이제 자로 진짜로 재기도 했고 고생했네. 그 측량할 때 보는 이상한 무시는 안경 같은 걸 보면서 측량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예. 부동산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이상 아, 기둥 같은 거 아, 삼각대 맞아요, 같은 거 세워놓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들고 그 프랑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구 길이를 쟀어요. 측량사 같은. 막 전쟁 막 일어나고 막 이런데도 네. 우리는 미터법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우린 지구 둘레를 재야 됩니다. 이 전쟁도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겠군요. 목숨 그분들. 걸고 잰 겁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1m를 정했기 때문에 네. 1m 쓰기도 딱 좋은 길이에요. 약간 좋고. 사람이 딱 봤을 때 사람 한 사람 키 정도보다는 좀 크고 두 사람 키보다는 한참 작고 예. 딱 인간의 어떤 생활권에서 딱 쓰기 좋은 정도의 길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자리 잡은 다음에는 그리고 프랑스 과학자들이 1m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부피의 단위, 무게의 단위 다 만들어냈거든요. 아, 미터를 기준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합리적으로 쫙 그래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터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쫙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쑥쑥 퍼져나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이죠.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에펠탑이 아닙니다. 무슨 에펠탑입니까?
에펠탑 아니고 어. 예, SI 미터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곽재식의 제발 지구 사람이라면 미터법 씁시다 특집 함께하고 계신데요. 미터법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에도 예전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1999년에 미터법 문제 때문에 화성 탐사선이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무슨 황당한 일이죠? 아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실수로 날린 우주선.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데 네.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하고 같이 물건을 납품받고 조립하고 뭐 계산하고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납품한 걸 써가지고 네. 우주선 탐사선을 조정해서 화성까지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나사 내부적으로는 이제 미터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던 회사들이 네. 이게 무심코 마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다가 거기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화성까지 요 정도 거리에 가면 거기 화성이라고 하고 착륙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네. 거리가 안 맞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보냈던 화성 탐사선을 그냥 날려먹은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단위가 안 맞아서. 네. 야, 이게- 표준 단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네. 이게 골치 아픈 문제. 이게 지금 이게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라 제일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서 그렇지. 네.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게 네. 이 단위 통일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예전에 전쟁하다가 이것 때문에 목숨 날린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전쟁하다. 특히 대포나 네. 총 같은 경우에는 그 구경이라는 게 있죠. 아, 예. 총알이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7mm 탄, 그렇죠. 뭐 9mm 탄, 예. 뭐 0.45 구경 뭐 이런 거 들어보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거가 이 총구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맞는 총알이나 대포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거보다 크면 총알이 아무리 있어도 끼워 넣어서 쓸 수가 안 없죠. 빠져나오죠. 그죠? 네. 그거보다 작으면 그 연기가 압력이 틈으로 새기 때문에 총알이 안 나가요. 그렇죠. 대포 알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안에서 펑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구경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사실 골치 아픈 뭐 38 구경, 뭐 45 구경, 45 구경, 뭐 38 구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대부분 다 인치 기준인 게 많습니다. 인치. 38 구경이면 0.38인치, 45 구경 0.45인치 인치 규격인 게 많은데 네. 인치로 하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세계적으로 통용도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바닥에서는 거의 다 밀리미터 씁니다. 7mm탄이다, 진짜 9mm탄이다 중요하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의 거니까. 승패를 결정하는 목숨을 다루는 일이고 이런 거 엄청 많아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가보시면 예, 예. 뭐 약을 맞는다거나 수액을 맞는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수혈을 받는다거나 다 cc 단위로 맞죠. cc 단위. 그렇죠. 뭐 네. 이 수액을 20cc 맞는다, 뭐 40cc 맞는다, 100cc 맞는다 이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거 미터법 잘 안 쓸 때는 막 온스 단위 이런 거 막 썼거든요. 수액을 그것 때문에 혼돈 일어나고 착각 일어나면 이거 사람 목숨 날립니다. 그래서 단위 통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모든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 중에서 가장 쓰기 좋고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몸에 와닿고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거 미터법입니다. 미터법. 알겠습니다. 정말 후끈후끈합니다 여기가. 하지만 이런 곽재식 작가님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비표준 도량형을 실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길이만 놓고 봤을 때 미터 말고도 말이죠. 마일, 야드, 피트, 인치 저런 식으로 이런 단위들 접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너그러운 인품의 곽재식 작가가 저런 비표준 단위만 보면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곽 작가님의 과거 발언들을 열심히 한번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자 잠깐만. 예. 근데 지금 이거 방금 이거만 봐도 네네. 진짜 빡바로 느껴진 게 뭐냐면 저거 1m가 몇 센티미터예요? 1m 100cm. 100cm잖아요. 1km가 몇 미터입니까? 1000. 1000이잖아요. 다 알아요, 이거는. 알죠, 이거 뭐 알죠.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죠. 네. 그 규칙도 있어요. 1m가 1000m가 1km인 것처럼 1000g이 1kg이잖아요. 네. 다 그렇게 떨어지게 맞춰 놨단 말이에요. 예. 1ml의 1000배가 1000ml가 1리터고 그렇죠. 다 그렇게 맞춰 놨어요. 네. 외울 것도 없어요. 바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단위 봅시다. 1마일은 몇 야드입니까?
1피트는 몇 인치입니까? 저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그리고 너무 혼내지 이거 마시고요. 피트 인치 단위 쓰는 사람도 몰라요. 쓰는 사람도. 아, 그래요. 맨 야드가 1마일일까? 저 단위 쓰는 사람도 몰라요. 아하, 아주 쓰는 적폐군요, 사람도. 적폐. 예. 저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거지. 아하. 저거 쓰는 사람도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예, 예. 그 뭐 미국의 야구 미국에서는 아직도 네. 사람들 키 이야기할 때는 관습적으로 몇 핀트 몇 인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준비한 그 미국 NBA 프로농구 그 키 표시할 때 저기 옆에 있는 그 190 저게 키가 아니라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6피트 6인치 저런 식으로 쓴단 6피트 말이에요. 6인치잖아요. 네. 6피트 6인치면 6피트보다는 크고 7피트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렇죠. 6피트 6인치면 어느 7피트에서 얼마 정도 모자라는 걸까요? 이건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있는데 네. 정확하게 안 들어와요. 아, 그 디테일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딱 규칙에 맞게 되는 게 아니고 185cm다라고 하면 180cm하고 190cm 딱 중간이구나. 바로 딱 알 수 있잖아요. 저 미국 프로야구도 많이 보는데 그 저희가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그 투수들 구속 얘기할 때도 100마일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타구 비거리도 저런 식으로 82.7피트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BC에서 미국이 일본한테 지는 겁니다. 오타니한테. 예? 아. 이번에 일본 선수들이 160km 시속 160km 160, 이상의 예. 강속구로 날렸다라고 하잖아요. 예. 시속 160km 어느 정도 속도인지 바로 느껴지죠. 그렇죠. 예. 아, 저게 거리가 한 뭐 몇백 미터 정도 되니까 몇백 킬로미터로 달려오면 아, 이 정도 속도로 숭하고 날아오기라 느낌이 딱 오죠. 느낌 딱 오는데. 근데 저기서 진짜로 이거 진짜 제가 웃기려고 하는 예, 얘기가 예, 아니고 진짜로 미국 선수들은 이게 자동차 속도 같은 게 보통 마일로 표시가 되니까 뭐 시속 100마일로 던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네. 근데 야구장 거리는 무슨 야드나 피트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야구장 길이를 마일로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공을 던지면서도 이게 공이 얼마나 날아가는 건지 이거 한참 계산해봐야 알 수 있다니까. 아, 잠실구장은 이를 130m. 130m면 이게 시속이랑 딱. 이게 시속 130km면 미터가 0.13m니까 네. 대충 얼마 만에 날아가겠구나. 이 계산 빠른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고 계산 느린 사람도 계산기 예. 두드려 보면 바로 알잖아요. 예. 복잡하니 이거 외워서 다 알 수 있다고요. 예. 근데 이거 던지는 속도는 마일인데 야구장 규격은 피트로 나와 있고 한참 1마일이 몇 피트였더라 한참 계산하고 찾아봐야 엔지니어 알아. 마이크 볼륨 좀 내려주시고요. 예. 예, 좀 이러니까 감당- 일본한테 진 겁니다. 미국 선수들이. 오타니가 시속 160km 던질 때 오타니가 야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본이죠, 일본. 미터법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탄생한 거죠. 미국에도 야구 꿈나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걸 꼭 미국이 봐주길 야구 받았고요. 인구도 많고 일본보다 인구도 더 많은데. 그렇죠. 미국이 예. 미터법만 먼저 이런 생활 깊숙이 저도. 도입을 했다면 오타니 같은 선수가 미국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휴, 참 오늘 어렵네요. 자, 어쨌든 곽재식 작가의 과거 발언들을 저희 에디터가 열심히 긁어 모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저서의 한 부분입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케이크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후식거리이면서도 맛이 단순하고 개운하지만 이리저리 변화를 주어 복잡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파운드 케이크 예찬하는 글 같은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름에 파운드라는 말이 들어가는가? 이거 비미터법 비표준 단위가 일단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파운드 케이크라는 게 네. 주요 재료를 1파운드씩 넣고 섞어서 만들어지는 케이크다. 예. 레시피가 외우기 간단하다라고 해가지고 파운드 케이크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버터 1파운드, 밀가루 1파운드, 설탕 1파운드, 계란 1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취지는 좋네요. 해가지고 하면 예. 그 케이크가 된다라는 게 파운드 케이크거든요. 네. 파운드가 적절치 않은 거죠. 저는 100g 케이크라는 거 추천합니다. 100g. 제가 지금 그걸로 무슨 뭐 요리 가르치는 프로그램에서 영상도 만들었어요. 파운드 케이크를 하지 말고 한국인이라면 100g 케이크를 만들어 먹읍시다. 진짜로. 예. 그 진짜로 제가 이게 예.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로 생각해 보세요. 뭐 설탕 1파운드, 버터 1파운드, 밀가루 1파운드 이렇게 하고 파운드 케이크 만들면 양이 엄청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1파운드 얼마인지 느낌도 안 오잖아요. 진짜 사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이 시초부터 잘못된 건데 예. 양 엄청 나거든요. 예. 그 두고두고 한참 먹어야 돼요. 실용적이지 않아요. 근데 100g씩 해가지고 100g 케이크를 만들면 네. 컵케이크 같은 크기로 크게 만들면 3개, 작게 만들면 4개 정도 딱 나옵니다. 예. 저녁에 이렇게 해서 둘러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후식으로 딱 먹고 쓰기 오손도손. 딱 적당한 양이에요. 음식물 100g 쓰레기 안 케이크. 나오나요? 어. 안 나오고. 아하. 100g 케이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는 그 빵을 못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리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NS에 A4 용지, 이 A4 용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던데, 이제 골자는 이겁니다. A4 용지가 아닌 레터 용지를 쓰는 나라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셔서 아하. 이게 무슨 흉한 짓거리냐. 그렇지. 이런 표현까지. 왜 대노를 하신 일단은 건가요? A4 용지가 정말 좋은 용지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A4 용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4가 왜 A1도 A1이면 뭐 좀 이해할 만하죠. 제일 네. 기준이니까 1이겠지. 네. A1 용지다로 하면 이게 제일 기준이니까 A1이라고 했나 보다. 네. 왜 A4입니까? 그러니까 뭐 사이즈 아니에요? 사이즈? 4가 뭐 4인치? 4인 그런 크기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무슨 뜻이냐면 인치가 뭔지도 모르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 1제곱미터 면적의 종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1제곱미터 면적의 넓이의 종이. 그거를 반으로 한 번 접고 반으로 또 한 번 접고 반으로 또 한 번 접고 어휴. 반으로 또 한 번 접은 네. 4번 접은 크기의 용지라서 16분의 1이네요. 네, A4 용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 A3 용지는 네. 3번 접은 거니까 A4 용지 2배겠죠. 딱 그런 관계가 있는 용지입니다. 쉽다. 자, 그런데 A4 용지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죠, 물론.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 1제곱미터 애초에 기준이 되는 용지에 네. 모양은 어떻게 정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양은 뭐 길쭉한 용지로 만들 수도 있고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모양을 어떻게 정했느냐? 자,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그거를 반으로 접으면 네.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네모 반듯한 모양인데 그렇죠. 정사각형은 접으면 네. 길쭉한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죠? 직사각형이 네, 직사각형으로 되죠. 그죠? 네. 그럼 이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쓰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A4 용지라는 거는 네. 이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네. 요거를 반으로 접어서 돌리면 네. 네. 원래 비율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요게 작은 A4 용지다. 어. 요거 또 접어도 요것도 A4 용지다. 모양이 비율이 항상 비율이? 똑같게 접을 때 아무리 접어도 몰랐어. 진짜 그래서 몰랐어. A0, A1, A2, A3, A4 용지는 네. 같은 비율, 같은 모양의 용지가 크기만 축소되는 건데 동시에 반으로 접고 해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법 같군요. 기준이 되는 A0 용지는 크기가 얼마다? 1제곱미터. 그래서 미터법에서 떨어져서 딱 나오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크기의 용지가 A4 용지이고 예. 우리 얼마나 널리 씁니까? 야, 종이 한 장 줘봐 이러면 다 A4 용지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게 진짜 세상의 기준이 될 만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실용적으로도 의미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집 크기나 이런 거 말할 때도 다 제곱미터로 많이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1제곱미터 넓이다. 1제곱미터 넓이가 얼마일까? A4 용지 16장 넓인 거예요. 근데 집 크기 얘기할 때는 아직 평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평 이러면 안 됩니까? 네, 이거를 몇 평이 더 익숙하긴 한데요. 그 완전 잘못된 생각. 이게 허황된 이상한 환상에 우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요? 평이라는 단위는 사실은 옛날에는 쓰지도 않던 단위예요. 예.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집 크기를 말할 때는 뭐 초가 삼간 이런 식으로 간이라는 단위 많이 썼고 무슨 뭐 논 뭐 이런 거 얘기해 논밭 마지기. 많이 할 때 뭐 마지기라든가 아니면 뭐 결 이런 단위 많이 사용했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그런 거 평이라는 건 일본에서 넘어온 거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일본에는 그 다다미라고 하죠. 자리 까는 거 그거 뭐 몇 장을 깔면 그게 한 평이고 뭐 그런 그딴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리 잡은 건데 그거 쓸 가치가 없는 단위고요. 제곱미터 단위를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지가 10,000평이다. 그럼 넓네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평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집 거래할 때 뭐 20평형이다, 30평형이다, 40평형이다 그렇게 워낙 말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익숙한 평 쓰는 감이 오죠. 30평이니까 그때 30평형짜리 집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요 정도 느낌이더라.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지. 10,000평이라 그러면 그게 아닌 거는 뭐 2,000평이다 그러면 와 그건 뭐야? 그러네, 느낌 전혀 안 옵니다. 근데 10,000제곱미터다. 가로 세로 100m짜리 넓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있죠. 300제곱미터다. 가로 100m, 세로 3m 정도의 좁은 트랙 정도의 넓이 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거기에 A4 용지 몇 장 깔 수 있는지도 바로 계산할 수 있다니까. 그럼 박재식 작가 부동산에서 집 구할 때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평을 쓰면은 손절하나요? 손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은 조금 안 좋게 생각하죠. 계도하나요? 계도하기도 하죠. 근데 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에는 모든 공문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제곱미터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어차피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돼.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런 부동산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도 네. 다 제곱미터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제곱미터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모든 영역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됐을 때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 이건 그 다음 문제다. 그 다음 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집값 문제도 이 해결됩니까? 미터법의 정착으로 인해서.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어떤 면적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예. 크기에 대해서 예.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각을 갖게 될 거거든요. 부동산 문제 해법이 나왔네요. 저는 이거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예. 저는 진지하게도 그렇게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게 보여요. 이게 제곱미터 단위를 안 쓰고 평 단위로 생각을 하면 이 집이라는 게 그냥 그 평이 나타내는 예. 그 추상적인 뭔가 그 돈 어떤 지위 이런 걸로만 생각이 됩니다. 나는 20평에 사는데 쟤는 30평에 산다. 30평이라는 게 중산층이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네. 그 현실적인 넓이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100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네. 100제곱미터는 가로 세로 10m가 100제곱미터잖아. 네. 나에게 그 정도 넓이가 필요 있을까? 70제곱미터 정도면 충분하지. 라든가 혹은 나의 삶에서는 딴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200제곱미터 정도. 난 평소에 이렇게 그럴싸한데. 널찍널찍하게 예. 운동도 하고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예. 마당도 있고 그런 생각하면 나는 가로 20m, 세로 20m, 400제곱미터 정도 공간은 내가 있어야지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 나는 딴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교회, 시골로 가서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이 현실적인 과학적인 알겠습니다.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부동산 대책 이렇게 고쳐나갑시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미터법의 수호성인 곽재식 작가께서 늘 날카로운 비판만 하신 건 아니고요. 한 번은 미터법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저력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나라들은 술을 마실 때 뭐 1파인트, 1쿼트, 1갤런 이런 단위로 술을 마시는데 한국인들은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릴 때도 항상 3000cc, 500cc를 미터법으로 말한다. 이게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고 이게 한국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이렇게까지 깊은 자랑스러워할 곳에, 일인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월드컵 16강 갔을 때도 이런 게시물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그런 게 월드컵 그 축구할 때 축구 그 구장 크기도 보면 그거를 야드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보면 막 그 넓이가 뭐 길이 같은 게 다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예. 뭐 0.91m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것만 어떻게 좀 잘 극복이 돼도 3000cc, 500cc 아주 좋다. 그거는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래요? 우리는 진짜 미터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이제 평 이런 게 진짜 우리나라의 마지막 어떤 최후의 요즘에 근수도 잘 안 쓰잖아요. 최근 들어서 근수 쓰는 거 거의 못 보셨죠? 정육점에서 쓰기는 써요.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요즘에는 과거보다 훨씬 안 쓰죠. 일단은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는 근이라는 건 사라졌고요. 그건 그렇죠. 정육점에 가서도 뭐 한 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한 근 결국은 동계산하려고 달면 그람으로 표시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쪽에도 다 그람이 자리 잡았어요. 옛날에 정말로 요즘도 가끔 그런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로 무슨 콩이나 이게 옛날이라는 게 진짜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콩이나 무슨 조나 이런 곡식 살 때는 막 한 돼 이런 걸로 팔았거든요, 진짜로. 요즘 그런 거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되도 없어요. 요즘은 다 킬로그램으로 팔아요, 전부 다. 다 그렇잖아요. 겨울에 그렇게 나오니까. 예전에는 술 같은 거 팔 때 뭐 말술이다 이런 식으로 뭐 말술, 술을 한 돼 밑단 식으로 팔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cc 밀리미터로 팝니다. 예. 그죠? 예. cc를 왜 cc라고 해요? 왜 cc? 캠퍼스 커플밖에 모르겠는데. 근데 단위에서는 cc는 왜 cc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cc가 뭐지? 큐빅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가로 세로 높이 1cm씩인 게 1cc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미터 단위로. 네, 그래서 그게 부피도 미터법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1cc를 1ml라고 하고 1000cc가 있으면 그게 1리터가 되는 거죠. 다 연결돼 있어요. 1cc만큼의 물의 무게가 1g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계산이 얼추라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kg은 1000cc만큼의 물의 무게예요. 1리터짜리 물병이 있다. 저게 1리터짜리 물병 6개를 내가 들고 가야 돼. 저게 어느 정도 무게일까? 6kg이에요. 이게 뭐 2파인트짜리 물병이 3개 있다 하면 그 무게가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미터법은 깊숙하게 있으면 있고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저희 표준 단위 시 분초는 표준 단위 이상 지금 분량이 약간 넘어갈랑말랑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도량형을 쓰지 않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농구 야구할 때 봤지만 미국.
저는 여기서 약간 관점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미국도 미터법을 안 쓴다라고 무조건 몰아붙이기만 할 일이 아닙니다. 악당 국가다. 미국도 사실은 미터법을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요? 문명 국가로서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무슨 뭐 과학을 안 합니까? 여기도 이제 곽재식 작가와 뜻을 같이 하는 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예, 일단은 예. 과학 아까 뭐 나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과학계에서는 전부 다 미터법 다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아무리 미국에서 과학계에서는 미터법 전부 다 쓰고 있고요. 예. 과학계가 아닌 곳에서도 알게 모르게 미터법을 조금씩 쓰는 방향으로 현대 사회를 사는 이상 미국인들도 오고 있어요. 한 번에는 못 바꾸고. 대표적인 게 예. 미국 사람들도 다이어트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열량의 단위로 칼로리라는 걸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칼로리는 미터법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터법에서 온 겁니다. 음. 칼로리라는 단위는 1g의 물을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을 1칼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람 섭씨 1도라는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음식 열량 말할 때는 다 칼로리로 말합니다. 아. 네? 원래 피트하고 뭐 파운드 이딴 거 쓰는 나라에서는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예. BTU라는 단위가 있었어요. BTU. 네. 가끔 뭐 본것 같은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무슨 뭐 냉장고나 네. 뭐 무슨 뭐 히터나 이런 거 보면 뭐 이거는 뭐 열을 뭐 몇백 BTU 낼 수 있고 조금 이딴 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영상 좀 펴주시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예. 왜냐하면 BTU라는 단위가 진짜 혐오스러운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트하고 예. 그러니까 피트가 아니고 화씨 온도하고 이게 파운드하고 이런 게 합쳐져 있는 단위예요. 아, 그래요? 진짜 제일 꼴 보기 싫. 사람 진짜 다 싫어. 진짜. 진짜 싫어하는 거 다 모아놨구나. 진짜 이거 BTU라는 단어 학교 다닐 때 네. 대학교 다닐 때 공대생 여러분 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진짜 보기 다 싫어요, 진짜. 다 싫어요. 이거 진짜 미국 사람도 안 좋아할 거예요. 아유. 근데 일상생활에서 BTU 칼로리 대신에 BTU 쓰는 사람 미국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칼로리 쓴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사서 고생이네 미국.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 같은 거 의외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람 단위 같은 거 요즘은 네. 미국 사람들도 의외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반도체 산업에서 그 반도체 만드는 원재료 원판으로 생긴 그 실리콘 이 주재료가 된 그 덩어리 네. 그걸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데 어허. 웨이퍼를 흔히 이제 그 규격 웨이퍼를 8인치 웨이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8인치 웨이퍼가 사실은 8인치짜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200mm짜리 지름 200mm짜리 웨이퍼예요. 근데 왜 8인치라 그래? 그러니까 그 그냥 입에 붓기 좋으라고 아하.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쓰는 건데 아하. 사실은 200mm짜리 웨이퍼거든요. 예. 그런 게 많아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네. 그러니까요. 네. 미국에 아까 미국에서는 용지. A4 용지라는 거는 안 쓰고 네. 미국에서 A4 용지 요즘 많이 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레터 용지라든가 네. 뭐 리갈 용지라든가 그래요? 그런 희한한 이상한 규격 용지를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터 용지 규격 자체를 네. 밀리미터로 정해놨어요. 아. 가로 몇 밀리미터, 세로 몇 밀리미터짜리 용지를 네. 레터 용지라고 한다. 그리고 얘는 둘 다 지금 그 두 가지 단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은 네. 미국도 미터법에서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아하하. 미국의 많은 기관에서 네. 뭐 피트, 인치 이런 단위를 뭐라고 정해놨냐면 네. 그러니까 1피트가 뭐냐라고 하면 몇 밀리미터를 1피트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다 규정에 만들어놨어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미터법을 안 쓴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영국 사람들도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네. 미터법을 쓰는 쪽으로 많이 넘어왔지만 네.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뭐 마일이라든가 이런 단위 많이 온스 뭐 파운드 야드. 파인트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미터법을 채택한 것처럼 네. 미국같이 미터법을 정말 담사할 것 같은 나라도 사실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구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막 아유 미국은 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이쪽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돼요. 이 우리가 미터법 쪽으로. 저 햇볕 정책. 이게 아하. 이미 거의 걸어 들어왔다니까. 단위 빌런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미 같이 이미 지구촌 한- 이웃으로서 이미 한 발 빠져 있어요. 잘하고 있다. 여기 들어와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여기 있다. 따뜻하고 이쪽이 좋다. 아하. 여기 들어와라. 나사에서도 넘어왔다. 그래서, 아하. 화학계에서는 다 미터법 씁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뭐 2회분 뜬 것 같네요. 에너지가 미터법의 수호성인 예아니어로 하나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치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죠? 한 10cm. 혀 10cm. 혓바닥 10cm. 혓바닥 10cm. 10cm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훨씬 더 어감도 강렬하지 않습니까? 예. 혓바닥 10cm. 자, 오늘도 한 개만 더 말하면 안 됩니까?
하십시오. 한 개만 예, 진짜. 하십시오. 오늘 한 프리쇼니까 한 예, 개만 하십시오. 자, 예. 제가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이제 조금 이건 과장된 이야기긴 한데 예.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 가장 슬픈 부분이 뭐지? 뭐 어디냐면 있나? 슬픈 부분이 어디냐면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왜 삼천리일까? 이거를 왜 킬로미터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을까? 이 부분 할 때마다 좀 슬퍼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예. 19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계량법에서 공식적으로 미터법이 채택되기 이전에 나온 가사니까. 이해한다. 그래서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명사심리다. 무슨 삼천리 화려 뭐 심리 감옥 금수강산이다. 가서 발병 난다. 그런 이해할 수 있어. 미터법 이전에 나온 거니까.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이거죠. 그건 이해 예. 전통이니까 예. 옛날 시절이니까 그 시대를 또 생각하면서 그때는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었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만드는 거에 그런 걸 도입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새로운 아주 좋은 어떤 산책로를 만들려고 한다. 네. 근데 그 산책로를 무슨 뭐 심리 아름다운 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지 말자. 그럼 붙이는 그럴싸하네요, 이유가 없다. 들어보니까. 예. 그냥 짱 좋은 길 1km, 1km 좋잖아요. 그렇게 해도 예. 다 이해될 수 있고. 예. 그걸 뭐 굳이 심리라고 해야 마십니까? 그거 앞으로 과거는 어쩔 수 없다라도. 전국에 있는 삼천땡 자전거 사장님들께 한 말씀 하시죠. 그건 뭐 그 이전부터 영업하시던 그것도 거니까. 이해한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혓바닥 10cm를 아주 열정적으로 놀려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박재식 천근만근. 작가. 네. 예, 한 프리쇼 다 안 풀린 것 같긴 한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